오늘은 옛날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인 정조대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 출신으로 김대섭이란 무인이 있었는데 완력이 세고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정직한 성품이었고 손자병법을 즐겨 읽었는데 술을 아주 좋아해서 술을 옆에 놓고 책을 읽으면서 마셨습니다. 대섭은 스스로 협객으로 자임하여 모래배를 만나면 문득 기운이 발동하여 주먹으로 못되고 완악한 놈들을 내리쳤는데 아버지가 이를 듣거나 보고는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곧 손을 놓았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술을 그만하라 명하니 즉시 술을 끊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는데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문박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섭이 힘을 다해 봉양하면서 극진히 아버지를 공경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심효살이하며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대섭은 운수가 기박해서인지 매번 과거에 1차 시험인 초시에는 붙었지만 2차 시험인 회시에는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인정 후 대섭은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는 독한 마음을 먹고 육조 앞 큰 길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영청에서 술라를 도는 날이었습니다. 술라란 조선시대의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일을 말합니다. 나졸이 통금을 어긴 그를 붙잡자 대섭은 손으로 나졸을 후려쳤습니다. 장교가 달려오자 장교도 때렸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나졸과 장교 합쳐서 5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나졸들이 우르르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난리치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그를 결박지어서는 밤이라 아침까지 기다린 다음 어영청 관아마당에다 대기시켰습니다. 당시 어영청 대장은 안국동의 홍정승이었습니다. 지난밤의 사건을 들은 홍정승이 대섭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술라법의 뜻을 아느냐? 압니다. 그런데 왜 술라군을 때렸느냐? 한 말씀 드린 다음 죽고 싶어서이옵니다. 잠깐 결박을 풀어주소서. 홍공이 명하여 결박을 풀어주니 대섭이 일어나서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남양의 과거응시자로 약간 힘도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온데 운수가 기박해서인지 초시에는 붙는데 회시에는 떨어져 회시에 응시한 것이 무려 10여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또 낙방하고 스스로 신세를 돌아보니 죽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불효를 범할 수 없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조정 재상의 문화에 의탁해서 천한 처지를 벗어나 앞길을 열 계획을 세워보고자 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명망이 사또보다 더 나은 분이 없기로 한번 뵙고자 하였으나 매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가로막아서 일부러 이런 개교 아닌 개교를 부렸습니다. 술라군을 두들겨 패면 반드시 이뜰 아래 잡혀올 것이라 조난을 뵙고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때리지 않고 기껏 야경을 범하기만 하면 곤장이나 얻어맞고 쫓겨날 것이니 무슨 수로 이뜰 아래에 들어와서 사또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면 둘의 용력이 있다고 쳐줄 것인데 소인은 5사람을 때려 눕혔으니 5사람의 용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또께서 이놈을 불쌍하게 여겨 문화에 거두어 주심이 어떠할는지요. 홍공이 그를 눈여겨보더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두들겨 맞은 장교는 어디 있느냐? 그 장교가 명을 받고 대령하자 홍공이 꾸짖었습니다. 5놈이 한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으니 장차 어디에다 쓸 것이냐? 너는 장교의 배를 풀어놓고 잠시 물러가 있거라. 그런 다음 장교의 전령패를 대섭에게 채워주고 문화에 있게 하였습니다.
대섭은 사람됨이 영리하고 민첩해서 매사가 홍공의 뜻에 잘 맞았습니다. 총애가 날로 높아져서 안팎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맡겼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빠르고 적절해서 한 가지 일도 성글고 염려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공은 대섭을 자기의 수족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섭은 별공관으로부터 승급해서 오랫동안 근면하게 근무하였던 공으로 평안도 선사포의 첨사가 되었습니다. 부임할 때 홍공이 가명 및 병영의 편지로 특별히 부탁해서 대섭을 매사에 돌봐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섭은 3년의 임기가 지나도록 한 번도 홍공의 편지를 올려 문안을 드리거나 복무를 올리지 않으니 홍공 문화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다투어 욕했습니다. 선사포 뒷산에 화장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절뒤에 바위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푸른 연기 한 줄기가 그 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사의 불승들이 전하는 말로는 이무기가 그 속에 숨어 있어 숨을 내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 화장사의 스님이 학지를 알았는데 시험 삼아 그 굴 앞에 앉아 있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이무기를 신봉하게 되어 원근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향과 쑥, 떡 같은 것을 차려두고 북을 둥둥 치면 곧 이무기로 여겨지는 큰 뱀이 나와서 먹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식으로 길들어 상례가 된 것이 1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화장사는 병을 잘 고치는 공덕이 있는 절이 되었고 뱀은 약사열의 불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화장사의 스님들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바위굴 앞에서 이무기에게 기도하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섭이 하루는 준말을 타고 바위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한 노파가 병든 아이를 안고서 굴 앞에서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데 뱀이 머리를 내밀어 차린 것을 먹었습니다. 대섭이 이를 보고는 화살을 꺼내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화장사의 스님들이 놀라 허둥대며 다투어 무릎을 꿇고 죽은 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대섭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스님들을 강제로 절로 돌려보내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가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화장사 스님들이 수군첨 절제사의 행동에 대해 불평을 틀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섭이 말했습니다. 스님들이시여, 화장사 뒷산에 요사스러운 뱀이 있어 내가 화살로 쏴 죽였소이다. 이 일로 내가 재앙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뱀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사람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하물며 자고로 뱀을 죽여 복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허다하였으니 중들의 미혹됨이 진실로 웃을 만합니다. 세상에 어떤 불보살이 뱀에게 빌라고 하던가요? 뱀이 부처님인가요? 대섭이 사리의 밝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대섭이 평안도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올 때 홍공을 찾아가 뵈니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간 무고하였으며 관직 생활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소인이 사또의 은택을 입어 좋은 진영을 맡았습니다. 3년의 수입을 모아 고향 남양의 전답을 매득하였기로 이제 평생을 자족하게 지낼 만하옵니다. 그거 참 매우 다행한 일이로구나. 홍공이 기뻐하는데 대섭이 이내 일어서서 하직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홍공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찌 머물러 있으려 않고 곧 돌아가려고 하느냐? 소인이 정성을 바쳐 사또께 충성을 다했던 것은 장차 구하는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제 소득이 바라던 바를 넘어 흡족하온데 다시 무엇하러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떠날까 하옵니다. 홍공은 달리 할 말이 없어 허락하였습니다. 홍공의 집을 나설 때 누군가 그에게 은혜를 저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대섭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대감의 문화에 있은 지 10여 년이다. 여러 곳에서 보내온 물건을 청렴결백한 사또께서 어찌 일일이 다 살피시겠느냐? 여간한 물건은 모두 사또 곁에서 헤헤거리면서 제 입속만 차리는 간교한 무리에게 간다. 내가 첨사로 비록 온 진영에 힘을 기울여 만든 복물을 사또께 바치더라도 사또 시중을 들던 너희 같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임에 내가 바치지 않은 것이다. 대섭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입을 삐죽이 내밀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섭은 고향 남양으로 돌아간 뒤로 다시는 한양에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홍공도 많이 늙었습니다. 병신년에 이르러 정조임금의 미움을 받은 홍공이 실각하여 고향의 선영 아래 응거하였습니다. 권력의 끈이 떨어지자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누구도 공을 모시고자 하는 자가 없었고 또 공이 평소 청렴결백하여 부정한 재물을 받은 적이 없기에 무척 살림이 곤란하여 끼니거리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대섭도 이미 나이 들어 몸이 무척 편찮았을 때였습니다. 낙향한 홍공이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자 예전에 평안도에서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전답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늙은 대섭은 지팡이를 짚고 더 늙은 옛날 주인 홍공을 찾아갔습니다. 조석으로 옆에서 모시며 애상전의 시중을 들었고 가지고 온 돈으로 전답을 사서는 홍공의 자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공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옆에서 간호하며 몸소 약시중을 들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직접 염습하고 입관하였습니다. 장사를 마치자 크게 통곡하고는 49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